안녕하세요. 마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사실은 열흘 전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CT 검사 결과와 입원 일지 삼아서 동영상을 올리려고 원고까지 썼다가 그만뒀습니다. 왠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전 입원을 해서 영양제, 진통제, 항생제, 링거를 맞으면서 정말 푹 쉬다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호흡기 염증 치료를 하게 돼서 입원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사실 특별한 항암 치료가 없기 때문에 입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좋은 주치의를 만나서 일주일 동안 쉴 수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거의 4kg나 늘었고요. 전 다행히 병원에 아주 잘 적응을 잘합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다 편해요. 환자로서는 그것도 제 복입니다. 그리고 벤지미다졸 구충제 19주차 복용 후 CT 검사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진료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지난 12월 12주차 복용 후 결과와 거의 같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람 같아서는 암이 작아졌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지 암이 억제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췌장암 말기 전이 환자로서는 확률상 10% 안에들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치 소견대로 CT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암이 다시 커지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약 한 달 전부터 상복부 보통이 조금씩 시작됐고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2, 3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도 추스를 겸 입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복통이 구충제 복용에 따른 것이라고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복용을 늦춰봐도 복통이 지속됐고요. 아무래도 지난 두어 달 동안 식단 조절을 너무 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구충제 치료를 지속해서 오는 6월 5일 인사도 피막골 모임 전까지는 완전 관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라고 예상하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마지막 고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암 중에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췌장암이 그렇게 만만하게 물러설 리는 없습니다. 구충제 흡수와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위암이나 대장암과는 전혀 다른 췌장암이기 때문에 췌장암 치료에 성공하면 거의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담낭, 담도, C위장에 커다란 합병증이 없이 이렇게 암을 억제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고요. 앞으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나름대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펜살 회원 한 분이 췌장암과 싸우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구충제 복용이 너무 늦었고요. 합병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셨고 그래도 끝까지 회원들 모두 힘이 되어줘 노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자분도 감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이제 하늘에서 평온하시라고 믿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노력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미래 세대는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알펜산 회원분들도 그렇고 많은 암 환우분들이 궁금해하는 COC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공개하는 자료는 COC 본사와 미국 지사가 공개한 내용만을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이것도 또 이리저리 왜곡되고 증폭되고 확증되지 않은 자료들이 마구 떠돌고 있습니다. 저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학 자료는 반드시 주체인 COC가 공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마구 포장되고 임의적으로 변조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COC는 뭔가 무슨 의학 명칭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더 케어 언컬러지 클리닉, 이 종양 클리닉
기관 이름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고요. 미국에만 지사가 있습니다. 영국 본사는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드파크에서 가깝더군요. 물론 제가 뭐 구글 지도로 파악한 겁니다. 2014년도에 건강의료 사업체인 식그룹에서 설립했는데 대형 그룹은 아닌 것 같습니다. COC가 밝힌 클리닉의 운영 목적은 COC는 표준 치료요법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암 치료요법을 연구하고 공급한다. 기존의 치료요법과 조합하여 암 치료 효과를 향상시킨다. 처방약물은 잘 알려져 있고 부작용이 적으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처방약들은 오랜 기간 부작용 관리가 잘 알려져 있고 그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암세포 신진대사에 작용한다. 컨비네이션 케어 테라피, 조합 암요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앤 트리트먼트라고 하면서 연구와 치료를 환자와 함께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직 연구 중이고 임상 실험 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COC는 컨설팅 방식으로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전적으로 환자들의 컨설팅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거대 제약사나 기관으로부터 일체 펀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차피 항암제를 생산하는 거대 제약사가 이런 약품 치료요법을 지원할 리가 절대 없겠죠. 사실상 장애물이나 마찬가지겠죠. 공개된 컨설팅 비용은 최초 1시간에 한화로 약 80만원 정도 되고요. 추가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인 정서로는 컨설팅이나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중개 비용을 말만 하고 거저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민주자본주의 체제의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낙후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COC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처방약들이 다 일반 처방약품이라서 비교적 저가라는 것이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COC도 그들의 ethical position, 윤리적 지침, 방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치료법을 공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뜻은 참 좋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 의도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좋습니다. COC 프로토콜의 기본 처방약품은 메트포르민, 스테틴, NSAID, 메벤다졸, 독시사이클린입니다. 메트포르민은 제2형 당뇨병약이고요. 스테틴은 혈관 콜레스테롤 억제제, NSAID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 메벤다졸은 벤지미다졸 계열 구충제고요. 독시사이클린은 항생제로 여드름이나 성병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쓰여왔습니다. NSAID는 아스피린도 해당되는데 COC에서는 이부프로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스피린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Why use a combination of medications? 왜 조합 약품을 이용하는가? 그 이유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질병에는 복합 조합요법이 잘 반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암의 증식은 두 가지 과정의 결과인데 이것을 방해한다. 첫 번째는 암세포 영역의 신호 전달을 손상시키고, 두 번째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를 차단해서 암세포를 굶겨서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부터 방어하는 암세포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면역체계를 자극해서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데 TIL, Tumor Infiltrating Lymphocyte, 그러니까 종양침윤성 림프구를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이죠. 그 그림처럼 도식화된 COC 프로토콜 암세포 작용을 보면 각각의 모든 약품이 암세포 대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 확증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은 실험치고 이론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그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중 유방암의 한 사례를 보면, 유방암 중에 한 환자의 사례입니다. 그 처방의 키포인트가
아토르바스테틴, 메스포르민, 메벤다졸, 독시사이클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르바스테틴은 아까 말한 스타틴 계열 혈중 콜레스테롤 억제제고요.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데 근육병증이나 심부전 부작용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메폴민은 그 당뇨, 혈당 강화제고요. 메벤다졸은 구충제, 독시사이클은 항생제. 여기에도 메벤다졸은 암세포를 부분적으로 사멸시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벤지미다졸 암세포 작용의 기본처럼 세포 미세소 간의 작용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NSAID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가 빠져 있죠. 아마 개별적으로는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치료 효과를 상승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C는 표준치료, 그러니까 화학치료나 방사선치료 효과를 상승시키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독적인 암치료 요법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COC가 밝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Safety is paramount.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치료 외의 추가적인 요법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기대 효과만큼 안전도 중요하다. 확증적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접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정성과 효과가 모두 입증된 약품은 매우 적고 암치료 연관작용도 최소한만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an anti-metabolic therapy which can potentially target any cancer. 이런 항대사 요법은 모든 암에 잠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COC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방해하도록 짜여 있다. 각 약품은 암세포의 생존을 위한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 그러니까 호기성 당분해에 연관된 대사 과정을 목표로 해서 암세포의 대사율을 낮추고 세포 사멸요법인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호르몬요법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특정암이나 암의 단계, 상태, 암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암에 유효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롱텀, 장기간 치료요법이다 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고를 타멘탐스에서 노트북으로 쓰다가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후 5시 반쯤이었는데요. 췌장암과 싸우시던 환우 여성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눈 것이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합병증이 워낙 심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다 저처럼 췌장암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늘로 가시네요. 역시 췌장암은 참 무섭습니다. 자, 다시 COC가 강조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ctive medical supervision of each patient. Every patient who comes to us is unique. 모든 환자에게 실질적인 관찰 감독이 필요하고 모든 환자가 다 개별적이다. 특징적이다. 환자마다 특정화해야 하고 약 복용과 시기를 주의해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실제 프로토콜 시작하면은 그 COC가 말한 걸 보면 초기에 90일 동안 매일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mportant notice, 주요 공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고 COC 때문에 기존 의사의 치료를 지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표준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COC는 프로토콜이 암환치보다는 생존율 상승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OC 처방은 미국과 영국 다른 것과의 특허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은 이 조합 치료 방법이 프로토콜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의외로 간단하게 COC가 공개한 주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COC 처방 기준을 해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여기에 다양한 영양제 약품을 추가해서 30가지 이상 복용하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뭐 커큐민, 멜라토닌, 키토산, 뭐 그 밖에 뭐 종합 비타민과 약을 엄청나게 복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약한 대로 COC의 기본은 표준 치료를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처방하고 검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처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료 시스템상도 그렇고 이 COC 프로토콜 자체가 자가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약품이 메벤다졸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합 처방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국내에서 실행을 한다면 내과의나 가정의학의 진료 처방을 받으면서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고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메스포르민도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서 실제로 일부 의사는 처방을 꺼려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도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손실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처방, 그러니까 뭐 용량 이런 걸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토콜 자체가 극히 개별적이고 임의로 할 수 없는 요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작정 싫어하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세부 내용은 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무책임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지나칩니다. 생각 같아서는 COC를 꼭 하고 싶다면 서너 명의 뜻을 모아서 미리 웹이나 전화 상담을 하고 다 그 COC가 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OK 사인을 받고 현지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죠. 아마도 비용은 1,000만 원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료의 임시 거주 비용까지 다 합해서 엄청나겠죠. 아마 최소한 기본으로 석 달을 말하고 있지만 최소한 2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암치료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을 자주 가는 환자들도 꽤 있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런던 COC로 가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돈이 있어 또 닥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저도 그동안 벤지미다졸을 전파하고 제가 또 실천하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오히려 의료진 쪽의 판단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나도 이런데 의사들은 정말 어떨까? 정말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화가 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말했지만 말기암이고 전이가 심하다면 표준 치료를 우선 받는 것이 더 안전하고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구충제요법은 장기요법이고 암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요법이 아니고 간접적인 대사요법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전이암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 비하면 적군이 이미 아군 지역을 급속히 점령하고 있는데 장기전 전술을 쓰는 건 무모한 거겠죠. 일단은 아군과 민간인 피해가 있더라도 교전 지역에 신속하게 폭격이나 포격을 하는 게 전술의 원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암을 억눌려야 하기 때문에 화학 치료나 방사능 치료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2차, 3차 계속 표준 치료를 하면 온몸이 다 망가지니까 그건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항암 효과에 비례하는 신체 손실을 잘 판단해서 그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점을 파악하고 어느 선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하면 득보다 실이 훨씬 커지니까요. 아마도 보통 2달에서 석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상 화학 치료를 하면은 손실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거의 확실하죠. 환자마다 항암제마다 또 다 특성이 다르지만 경험치로 봐서는 대략 2~달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벤지미다졸 구충제 항암요법이 항대사요법의 하나로 암세포에 작용해서 증식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COC에서는 메벤다졸을 처방하지만 메벤다졸이 항암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벤지미다졸 계열이면 현재로서는 거의 다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기요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요. 지속적인 검사,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환우분들이 병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표준 치료를 거부하면 진료 자체를 안 해주고 CT 검사 같은 건 아예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환자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저 같으면 아무리 아쉬워도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피드백을 생각해봐도 상대적으로 분당 차병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몇몇 분들에겐 분당 차병원을 추천했습니다. 수도권 암센터의 암치료 수준은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 차병원과 주치 그리고 간호사 모든 의료진에 만족합니다. 불만이라면 병원 건물 설계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공대 출신이라 잘 알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정말 엉망입니다. 그거야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병원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는 분당 차병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POC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가처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벤지미달 구충제 복용. 늘 말씀드린 지혜와 의지로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오로지 희망이 힘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사랑도 힘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두 달 동안. 지금도 마약 진통제 앱스타를 먹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서너 달 후 화려한 6월 초여름 인사동 피막골에서 우리 알펜산 회원들과 행복한 만남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계속 도전하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모한 복용은 하지 마세요. 자, 꼭 희망을 갖고 계속 지혜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셀이었습니다.